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저 멀리 한국 전라도 광주에서 책을 통해 삶을 나누고 진솔한 우정을 나누는 유쾌, 상쾌, 통쾌한 수다쟁이 목사님들 세 분이 캘리포니아를 찾아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모셨습니다. 광주 충강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이재현 목사님, 광주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진일교 목사님, 팔로우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장일 목사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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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우리 진일교 목사님부터. 네. 네, 진일교 목사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광주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촌스럽게도 미국은 처음 방문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왔고요.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촌스럽다고 하셨는데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몰랐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네, 반갑습니다. 장일 목사입니다. 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가깝게 지내는 권덕은 목사님이 GBC 방송 통해서 하시는 네. 메시지들을 이렇게 잘 듣고 있었는데요. 스튜디오에 직접 와 보니까 네,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잘 환대해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유쾌한 수다 떨다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연예인 한 분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 스타일도 젊으시고 굉장히 목사님의 기존의 제 머릿속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어서 너무 반갑고 또 캘리포니아 온다고 네, 특별히 하와이안 티셔츠를 켈리 스타일로 네, 아주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재현 목사님 네, 또 충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재현 목사입니다. 50대 중반의 목사인데요. 수다 떠는 걸 좀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남수다 멤버인 것이 자랑스럽고요. 오늘도 유쾌하고 상쾌하고 또 유익한 수다 떠는 시간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다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목사님. 예, 그때 좀 긴장을 했었고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네. 우리 진일교 목사님 광주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기독교 한국침례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광주 아카데미 숨거심 운영위원이시자 독서 모임 남수다 멤버. 제가 소개 잘 해드렸습니까? 네. 네.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잘 주셔서 제가 잘 네네.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일 목사님은 이 팀의 막내십니다. 네, 팔로우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결핍의 위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독서 모임 남수다 멤버로 남수다를 너무나 사랑하는 막내다라는 글을 봤는데 얼만큼 사랑하시기에 글쎄요, 옆에 계셔가지고 조금 오그라들기는 하는데요. 저희 이제 짧은 올해가 제가 이제 담임 목회 7년 차인데 네. 그 시간이 오기까지 네, 큰 사고 없이 또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올 수 있었던 제일 큰 원동력이 다 형님들과의 교제에서 배운 그런 네, 여러 모습들, 겸손한 네. 모습들, 또 영감들, 또 학습에 대한 열정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재현 목사님은 수요일에 저희 미주 목회자 세미나 홍보차 또 찾아주셨었는데 세미나는 잘 마치셨나요? 예, 뭐 정신없이 2시간이 훌쩍 지나갔던 것 같고요. 참 짧았을 것 같아요. 오신 목사님들 너무 네. 집중 또 몰입을 잘 해주셔서 제 목표가 그랬거든요.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즐거운 협연이 되면 좋겠다. 네. 메리 믹스가 되면 좋겠다. 커피도 믹스 커피가 맛있잖아요. 아, 그렇죠. 강의도 설교도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살아가는 것도 믹스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 이야기 속에 진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도와주셨고 또 이렇게 몰입해 주시고 그래서 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잘 꾸몄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이재현 목사님은 이 비유가 아주 탁월하십니다. 정말 이해하기 쏙쏙 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확 갈 수 있도록 또 비유를 믹스커피에 또 비유를 네, 해주셨네요. 네. 갑자기 믹스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나는 아침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남수다 이야기로 좀 수다의 장을 열어보고 싶은데요. 독서 모임 남수다. 남수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남자들의 수다 모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의미가 좀 더 확장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일까요? 처음에 정말 예상하신 대로 남자들의 수다로 시작을 했어요. 남자들만 네. 구성이 되어 있고
남자 목회자들로 구성이 된 시작이었는데 저희가 두 번째 모임 때 그 강남순 교수님이라는 분을 초청을 해서 저서와 함께 1박 2일 동안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남자들의 수다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뭐 약간 그 제안을 하신 게 남자로 묶어두는 건 좀 확장성이나 그 열린 의미가 없기 닫혀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바꿨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사실 웬만한 완고한 분들은 본인들이 가졌던 것들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데 네. 저희가 강남순 교수님께 설득이 되기도 했고 네. 또 저희들이 남수다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의 말씀을 수용을 해서 남쪽 사람들의 수다로 남수다는 그대로 두되 저희가 다 남쪽에 사니까 네. 남쪽 사람들의 수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됐죠. 남자들뿐만 아니라 또 여성 네네. 목회자분들, 여성 성도분들 또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신 네,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근데 멤버십으로 하기에는 여전히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총 몇 분이 함께 6명입니다. 6명. 네, 닫혀있는 느낌이긴 한데 저희가 초청하는 작가라든지 교제하는 분들은 특히 여성 게스트가 훨씬 많습니다. 아, 네. 6분인데 작가를 초청해서 이런 네네 뒷이야기를 어떤 듣습니다. 뒷이야기를 듣는 시간. 책에 담아내지 못한 네. 그 사람의 뒷면을 듣고 그렇군요. 이야기하다 보면 책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네. LA 지역이 좀 매력이 있는 도시잖아요. 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햇볕도 또 음식도 네. 또 환경도 또 사람들의 모습도 또 지역 자체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대한민국의 남쪽에 있는 광주도 참 매력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남도에 대한 그런 매력을 느끼셨나 봐요. 네. 초청을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하면 거의 대부분은 응해 주셨어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오시면 1박 2일이든지 당일이든지 좀 네. 투어도 같이 하면서 또 광주하면 맛있는 음식이 또 최고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네. 볼거리가 있거든요. 네. 남도 특유만의 그 자연 또 정원 그런 곳을 다니면서 네. 책으로 풀지 못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왠지 좀 따뜻한 모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처음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아주 연령층이- 우발적이고 우연적이었죠. 네. 제가 열자면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 어떤 글들을 올렸었는데 댓글을 이재현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네. 그때까지는 별로 친하진 않았었어요.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네네. 댓글을 이재현 목사님이 다셨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또 댓글 달고 하면서 6명이 함께 의기투합을 하게 된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전부 현재 멤버들이 독서에 대한 갈증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 대한 갈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분들이 한번 그 책을 매개로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첫 모임은 책이 아니고 밥 먹었죠. 그렇죠. 네. 언제나 시작은 밥으로. 네, 밥상으로 네.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쓴 글에서 댓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시작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같이 결정한 거고 그리고 최종 결정도 제가 한 거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참 네. 특별한 플랫폼 같아요. 이게 좋은 인연을 이렇게 네. 만나게 해주는 것 같고 또 언뜻 다른 분들의 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네.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전개하시는구나. 네.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저는 가끔 페이스북을 보면 거기에 데일리 묵상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네, 네, 네. 유난히. 네. 그래서 그 글을 통해서 또 서로 묵상하는 내용들 또 자신의 신앙관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물론 그 중에는 또 태클 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참 이게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 플랫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 분은 처음에 그렇게 그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글들을 올리고 서로 마음을 쉐어를 했는데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모임의 시작은 페이스북 댓글로 시작이 됐지만 네. 사실 그 이전에 이미 교제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 아카데미에서 세미나 할 때
서로 얼굴을 받고 또 각자는 따로따로 연결점이 있었고 아예 모르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온오프라인 자체적으로 서로 연결점이 있었는데 네.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발화점이 된 거죠. 네. 서로를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 네네. 간 보다가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시면 왠지 좀 너무 거룩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실제 분위기는? 외부에서 받는 평가는 네. 저희들이 읽는 그런 무거운 주제 책들이나 또 오시는 권위 있는 게스트들에서 참 쉽게 범접하기 힘든 모임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책을 읽지 않고 오는 멤버들도 꽤 있고요. 아, 네, 책 그래서 이야기를 책을 읽지 않고 오는 멤버도 있다. 네, 그리고 책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2-3시간 수다만 떨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막내의 폭로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장일 목사님은 이 팀의 막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형님들하고 같이 조인을 하시게 됐는지. 저는 원래 이제 진리교 목사님과 먼저 연이 닿아서 네. 교제를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했던 말이 있던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독서 모임이나 클럽 같은 거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도 한번 끼워달라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를 목사님이 기억하셔서 네. 남수다를 결성하는 시점에 저를 끼워주신 것 같습니다. 깍두기로. 연령 차이가 조금 나지 않나요? 목사님만 차이가 납니다. 아, 네. 네.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좀 이렇게 윗 선배님들이신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비유를 하면 이럴까요? 인턴 사원이 갓 입사한 그때는 제가 전도사 지금 신분이었으니까 딱 그 느낌입니다. 인턴 사원이 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듯한 그런 무게감이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네. 실제로 1년 동안은 거의 말씀 안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눈치도 없이 5명이 저희들끼리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끝날 때쯤에 너무 말이 없으시니까 원래 과묵하신 줄 알았거든요. 네. 나중에 개그맨 지망생이랑 듣고 많이 놀리기도 했는데 그때 한번 권유를 하면 그때 한마디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솔직히 많이 뭐 이렇게 고민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 1년 가까이를 이렇게 좀 견눈질을 하고 네. 하면서 아무래도 워낙 5번의 목사님들이 다 말이 많으십니다. 오디오가 좀 비어야 또 들어가는데 오늘 굉장히 점잖은 척 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오디오를 자르고 차마 전도사 신분이 네, 제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1년 동안 의도치 않은 침묵의 자리를 지키게 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본 스스로가 네. 이제 목사님께도 단련의 시간이 됐네요. 그 시간이. 네, 우리 장일 목사님은 꿈이 개그맨이었다. 네. 유재석과 신동엽 같은 그런 네. 개그맨이 되는 게 꿈이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 개그맨이라는 직업과 목사라는 직업은 극과 극을 날리는 직업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지상으로는 네.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는지 잠시 좀 궁금해졌어요. 네. 좀 최대한 짧게 이제 저희가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짧게 네네. 얘기를 하자면요. 자, 군대 입대 전에 KBS 공채 개그맨 시험을 제가 봤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이니까 많이 긴장하고 떨어졌죠. 네네. 근데 꿈은 이제 제대 후에 대학로에 입성해서 거기서 이제 소극장 공연도 하고 내공도 쌓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또 희귀병, 지금 앓고 있는 이제 크론병이라는 네. 희귀병을 통해서 이제 소명의 과정, 부르심의 과정을 주셔서 제가 이제 그렇군요. 2년 안 되게 투병하고 2007년도에 그렇게 신학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신학의 과정을 또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고 이 목사라는 또 사명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결핍의 위로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도 선물로 받고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네. 그 결핍의 위로는 어떤 책이고 어떻게 탄생하게 된 책인지 잠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2010년대부터 힐링 에세이가 아주 돌풍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의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그 책이 나온 이후로 여러 가지 책들, 지금도 김창호 씨나 여러 많은 소통 강사, 네. 힐링 강사들이 이제 강연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현상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필요한 한국 사회에 되게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조금 기독교적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특히 이제 여러 주변 목사님들에서 목사님 투병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시고 또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을 한번 에세이로 담담하게 풀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제안들이 있고 또 팬데믹이 다가와서 아무것도 뭐 주일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시절이 되니까 네. 글을 본격적으로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그때 쓰게 됐습니다. 네. 이 책이 결핍에 인사하고 위안을 얻다라고 첫 타이틀 이렇게 띠에 이렇게 써 있고 저는 뒤에서 안희경 씨가 쓴 이 멘트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실패 마일리지가 늘어날까 주춤했던 도전 앞에서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해도 좋다는 마음이 차올랐다. 네. 사실 우리가 실패와 이런 어려움 앞에서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지금도 많은데 네. 어떻게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이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께 좀 네.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살짝만 소개해 주시면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한국 교회 풍토는 어떤 질병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그것을 좀 넘어서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거기에 방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믿음이 여전히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네. 여러 많은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네. 인정해 아멘. 주시고 그 결핍이 있는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풍성한 체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다. 네. 그런 메시지로 독자들에게 다가섰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세미나 주제로 했던 네. 사막을 걷는 네 가지 왕복과 좀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 차이는 저하고 확연히 나지만 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를 초월해서 고난을 겪은 사람, 사막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그런 영적인 내공이 쌓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슬픔을 자꾸 해결해 주려고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관점의 힐링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주는 것도 좋지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같이 있어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장일 목사님의 에세이는 그 지점에서 네. 심파티 측면이 아니라 엠파티 측면에서 네. 같이 비를 맞아주는 그래도 된다.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아도 네. 그 과정 중에 이미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담백하게 그렇게 잘 서술해 주신 책이어서 저도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책입니다. 강추하십니다. 네, 네, 네. 저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위로도 얻게 되는 책일 것 같다라는 기대가 지금 한 3분의 1 읽고 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이 책의 그 추천사를 저도 썼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같이 여행하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날 네.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근데 그 꿈을 이뤘습니다, 저희가. 아, 이번에 그러네요. 장거리 네. 여행이 불가능하셨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번 미국을 오지 못할 뻔했거든요. 네. 네. 그 크론병 때문인가요? 네, 그 당일 출발하는 새벽까지도 제가 복통과 구토와 너무 심한 그런 어려움이 와서 네. 겨우 이제 마약성 진통제로 진정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그러셨군요. 공항으로 네. 이동을 했는데 또 목사님이 오시니까 안마도 해주시고 네. 또 목사님이 컨디션 잘 챙겨주고 해서 지금은 얼굴이 그래도 조금 지금은 굉장히 네. 좋아 보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너무 걱정돼서 저는 출발하는 그 버스 안에서 제 아는 지인들 다 동원해서 다 기도 부탁했어요. 사실은 아니, 그런데 너무 심각했거든요. 너무 든든하실 것 같아요. 장일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 그리고 네. 형님들이 옆에서 떡하니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함께 해주심으로 그것만으로도 네, 네, 네. 위로가 된다고. 네, 네. 그런데 장일 목사님 삶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각자 누구에게나 다 고난의 시간은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위로가 되는데 우리 남수다 목사님들께서 또 이렇게 장일 목사님의 든든한 네. 이런 형님
사람들이 되어주고 계시네요. 네. 도움을 뭐 저희들이 좀 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역으로 또 받고도 계시죠? 네, 우리 장 네. 목사님 통해서 받는 그런 은혜가 참 많아요. 아, 정말? 특히 세대가 차이 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중년들에게 이 40대, 30대 그 젊은 사역자들과 네.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또 그 세대 간의 소통의 그 통로가 되어주고 네,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한국말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젊은 세대의 맞습니다. 생각도 좀 읽게 됐고 네. 소통하는 방법도 좀 배워지게 된 것 네. 같았어요. 요즘 줄임말 많이 쓰던데 목사님 줄임말 많이 아시겠네요. 여기에서는 그다지는 쓰지 않고요. 제가 오히려 중년의 언어를 아, 그러나요? 역으로. 5대 1이니까. 네네. 네. 아, 영향을 받고 계시는군요. 네. 열심히 형님들의 언어를 받아서 또 밑에 후배들에게 전달을 해서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의 우정이 너무나 이렇게 다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진정성 있는 그 우정이라는 거, 남자들만의 우정.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끼리의 어떤 그런 끈끈한 사랑, 그 주 안에서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요번에 LA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꽃보다 목사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행집 같은 이런 작은 책자를 만들어 오셨어요.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보다는 어떻게 뭐 만드신 이재용 건가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장인 목사님이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제안을 네. 주셨는데 엄두가 안 났어요. 저는 또 세미나 준비를 또 했어야 됐었고 네네. 저에게 부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눴더니 잡으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해볼게요. 그 교회 청년들 몇 사람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네. 맨날 며칠 고생해서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딱 피자마자 우정 여행 10계명이 있습니다. 잠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누군가 허기지면 무조건 먹기. 두 번째, 운전 중 졸리면 무조건 교대하거나 쉬어가기. 세 번째, 외향형, 내향형 등 성향 분석하여 배려하기. 아, 이건 MBTI인가요? 네 번째는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욕심 버리기. 다섯 번째, 물이 제일 맛있다.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 아직 멀었냐? 금지. 여섯 번째는 덥다고 사람 많다고 한숨 쉬기 금지. 일곱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10초 먼저 생각해보고 말하기. 여덟 번째, 함께 이동 구경하거나 쇼핑할 때 정해진 시간 지켜서 움직이기. 아홉 번째, 식사기도 30초 이상 금지. 열 번째는 서로에 대해 격려의 한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일정별로 날짜별로 그날 한 가지씩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션이 우리 미주보험방송 출연권과 또 여러 가지 일정상 오늘은 미션이 없지만 어제의 미션은 서로 손잡고 1분 걷기. 잡으셨나요?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진 목사님이 장 목사님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서 네.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그럼 걷기 대신 네네. 마사지로 1분 네네. 마사지로 네네. 대신을 해주셨네요. 수요일에는 상대방에게 어울리는 옷 추천해주기. 수요일 날 입고 오신 옷이 목사님들이 추천해 장인 주신 목사님이 옷인가요? 좀 코디를 해주셔가지고 네. 아, 목사님 이거 안 어울린 것 그러셨군요. 같다 해서 좀 바꿨습니다. 네. 아, 이거 정말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가족 여행할 때도 이런 계명 하나씩 만들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네. 연락 주시면 PDF 보내시면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정말 그냥 진솔한 그냥 목사 이 타이틀을 싹 내려놓고 정말 그 형제 간의 그런 우정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세 분의 목사님 각자에게 남수다란 어떤 존재인지 짧게 한 말씀씩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뭐 정말 짧게 안전하다. 안전하다. 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나 그런 어떤 사회에서 행동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고 네. 언어나 이런 절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남수다 안에서도 절제를 하긴 하지만 속 이야기를 쉽게 풀어낼 수 있고 네. 또 그것들이 보호되고 또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또 어떤 인사이트나 또 다른 교훈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서 안전한 지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지대다. 네. 네. 사람들이 요새 이제 관계에서 피로를 느끼는 이유가 이제 관계에서마저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을 아무래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남수다는 목적 없이
만날 수 있어서 네. 배가 고프면 그냥 밥 한번 같이 먹자. 얼굴 보고 싶으면 커피 한번 마시자.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임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에게 남수단은 사이집 같아요. 사이집이. 네,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에 들어가는 공간이 겉인데 이게 in between 하우스입니다. 네네. 사이집이죠. 그러니까 우울했을 때 날개가 꺾였다고 생각될 때 네. 남수다 모임에 갔다 오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유 있는 저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 네. 그리고 목회에 대한 고단함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사이집.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받는 위로도 있지만 또 그 고통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저 역시나 그런 공간이 필요했을 때 남수다가 저에게는 그렇게 큰 유익한 공간을 제공해 줬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언제 기회가 된다면 남수다 완전체 6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날도 곧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침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 멀리 한국 전라도 광주에서 책을 통해 삶을 나누고 진솔한 우정을 나누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재현 목사님, 진일규 목사님, 장일 목사님 오늘 아침마당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